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오늘 밤 미국은 휴장이라 내일 아침 영상은 쉽니다.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올랐으니까 또 그리고 세계 증시 분위기 좋으니까 한국 증시도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한국 증시는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좀 애매한 구간이 연속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애매한 뭐 그런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죠. 계속해서 슈팅 느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피로감, 급등에 대한 피로감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즐기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보실 분들은 근거 없는데 아래쪽으로 들이대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조만간 무슨 신호가 나타나면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직 중요한 저항 돌파한 척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킨 거는 당연히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 어떤 기대감만 가득한 뭐 그런 자리죠. 눈에 띄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많이 계시는데 그 착각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또 오를 것이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지금까지 강하니까 오늘 밤에 또 오르겠지, 내일 밤에 또 오르겠지 이런 기대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 달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 전환이 될 거냐? 이거 최근에 일주일 올랐으니까 최근에 2주일 올랐으니까 추세 전환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연결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이게 그 잘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해야 될 때가.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아무리 올라봐야 박스권이에요, 아직. 물론 엄밀히 따지면 박스권 아닌데 그냥 대충 편의상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저항이 많고 밑에 지지선이 많단 말이에요. 답답한 구간이란 말입니다. 답답한 구간인데 여기서 지가 급등하고 여기서 급락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죠? 이게 붕괴돼야 아래로 가는 거고 이 돌파한 착 해야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구간에서 많이 오르면은 대세 전환한다고 왜 미리 김치국 먹고 있고 왜 여기서 폭락하면은 더 아래로 떨어진다고 왜 여기 김치국 먹고 있냐고요, 그죠?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돌파한 착 하고 여기서 잘해야 돌파한 착 할 수 있고 여기서 잘해야 이제 붕괴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뭐 오른다 내린다 그러고 있냐고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여튼 근데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 당연히 최근 일주일, 최근 한 달 강했으면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생각하는 게 이제 추세의 관점에서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막 그런 게 막 적용될 때는 아니고 오랜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몇 달째 박스권이니까요. 지금은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때 뭐 해야 돼요? 시간 잘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시간 잘 보내세요. 그게 주말 잘 보내고 오세요. 그게 인사말이 아니고 이게 내가 어떤 포지션 많이 들고 있고 주식 많이 들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이게 맨날 주식시장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게 하면 투자도 잘 안 되고 건강도 베립니다. 그러니까 뭐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시간을 좀 주식 생각 안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낼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잘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도 그거죠. 시간 잘 보내세요. 그겁니다. 네. 딱히 뭐 할 거 없습니다. 하여튼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일단 누적시켜 보시고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참으셔야 되겠죠. 의미 있는 매도세 없는데 왜 아래쪽으로 봐요, 그죠? 아직까지는요.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장이 강하니까 원달러 환율 강세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뭐 당연히 코스닥도 강할 거고요. 변동성 지수도 뭐 하락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변동성 지수는 중요한 박스권 하단까지 왔으니까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점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왔다고요. 중요한 자리에 오면 잘 봐야 되죠, 그죠? 가운데서 지그들끼리 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힘 빼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진짜 중요한 싸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아직 코스피는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직 뭐 중요한 자리에 거의 다 와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 이런 걸 보고 최근 한 달 올랐으니까 대세 상승이 아직 그런 이야기 하기도 뭐하고 물론 기대감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좀 좀 과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우리는 휩쓸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서운 건데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던 이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인플레와의 전쟁에 승리했다.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여기 많이 본 뉴스 이쪽에 보시면
벌써 예금금리 떨어진다는 이야기 나오고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냐라고 하면서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죠? 근데 연준은 아직까지 좀 벌벌 떨고 있죠. 인플레예요. 인플레에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기대감과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감, 또 그리고 실제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는 지금 최근 이제 올해 들어와서 1월 둘째 주까지 해서 지금 겁나게 시장이 강하니까 기대감, 심리적인 기대감은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게 뭐 어떤 CNN 심리 지표니 그런 것들 있죠.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갔다. 상당히 욕심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간까지 심리 지표들이 올라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런 탐욕을 좀 굉장히 좀 잘 반영을 하고 있어서 다소 좀 한국 증시처럼 지나치게 좀 오버슈팅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한 그런 모습들 보이는 데도 있고, 심리 자체도 굉장히 뜨겁고 특히 유럽 증시도 굉장히 뜨겁고요. 이런 점들 보면은 지금 어쨌든 좀 증시는 좀 너무 좀 무리하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여기 있는데 기대감과 증시는 저 위에 올라가고 있다. 괴리가 좀 너무 크지 않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리가 크다고 당장 오늘 밤에, 당장 내일 밤에 그 괴리를 줄인다는 법은 없죠. 괴리가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계속 더 커지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란 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좀 아직까지는 몸살이고 가만히 지켜볼 때다. 조만간 뭔가 어떤 신호가 나오면 그때 움직이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좀 봤고요. 뭐 특별히 증시에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여튼 강하게 잘 오르고 있다라는 거. 특별한 호재 없죠, 그죠? 특별한 호재 없는데 그냥 잘 오르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어떤 심리적인 기대감, 추세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물론 뭐 호재가 아예 없냐, 뭐 그건 없다고 하기도 좀 뭐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체크했죠. 아, 물가 떨어지고 있구나. 고용지표 좋구나.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 호재라고 한다면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다 긴축이라는, 그죠?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그 긴축이란 재료이기 때문에, 긴축이란 재료는 단물이 좀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단물이 빠졌기 때문에 호재라고 봐주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호재가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시장이 심리적인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표현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 인플레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장이 불안해서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했고 인플레가 둔화되는 게 몇 번 물가지표로 확인되다 보니까 이 공포가 싹 사라지면서 딱히 호재는 없는데 어떤 기대감, 이제 인플레는 끝났을 거야, 작년 같은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심리가 좀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오늘 그 어쨌든 이렇게 증시와 관련해서 딱히 뭐 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평상시에 좀 안 했던 이야기 좀 할 건데, 이런 부분 좀 오늘 좀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연준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라고 JP모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 관련해서 수익률 곡선하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준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관점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물가지표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죠? 물가지표 2%,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2%가 될 때까지 금리 올린다라는 거. 물가 안정이 제1의 연준 목표이기 때문에, 존재 목표이기 때문에 연준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연준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금리가 결정되고, 이런 점들이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거겠죠. 그죠? 요걸 이제 우리는 시장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채권 시장 금리를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표 하나로 나타낸 게 수익률 곡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수익률 곡선이 지금 어떻게 됐다? 요거는 시장의 생각입니다. 요 1번은 연준의 생각이고 2번은 시장의 생각이고. 근데 참고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장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대부분 옳아요. 그래서 연준이 시간이 좀 지나서 슬그머니 이 시장의 생각과 다르게 개기다가 결국
시장의 생각대로 따라옵니다. 결국은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보통은 따라와요. 아무튼 뭐 이 정도까지 밑밥을 깔아놓고 수익률 좀 전에 수익률 곡선 이야기했죠. 수익률 곡선 좀 볼 건데 요거 이겁니다. 미국의 수익률 곡선이에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역배열이에요. 지금은 여기 진한 선입니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원래 정상은 뭐냐면 정상은 정배열입니다. 이게 시장의 정상 비정상이 어딨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정상 비정상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채권은 가치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만기가 짧으면은 금리를 낮게 받으면 되고 만기가 길면은 금리를 높게 받아야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은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 정배열을 그리게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완전한 역배열이고 역배열의 기울기도 장난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시장의 의지거든요. 시장의 뜻이고요. 연준도 거스르기 어려운 시장의 뜻인데 일단 시장 참가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익률 곡선을 역전시켜 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연준 니네 이제 금리 중단해야 된다.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 인플레와 승리는 인플레와의 전장에서 우리 이미 승리했다. 이제 니네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연준한테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 참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개기고 있죠. 아니다. 야, 이 PC 프라이스 인덱스를 봐라. 아직 4.7이지 않냐. 지난번에 4.7 나왔다. 이거 인플레 이거 지금 안 잡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1번과 2번 그죠? 시장의 뜻과 연준의 뜻이 다릅니다. 싸우고 있죠. 아직까지는 연준이 더 개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런 모습이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2년물 국채 금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2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지금까지 참 잘 안 봤는데 이제 오늘 한 번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맨날 볼 필요는 없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몇 달 정도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정도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그 연준의 어떤 그 기준금리 정책과 그 기준금리 정책을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이 언제 나왔냐? 11월 초에 나왔죠, 그죠? 참고로 기억해 놓으세요. 11월 초에 고점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연준의 금리 정책을 그 선행하는 2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다중고점형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가 전저점이죠. 추세가 뭐예요? 추세가 고점과 고점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 연결하면 추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다? 여기가 전저점이니까 중요한 저점일 거고 이 자리가 낮아지면 하락 추세가 되는 거겠죠. 그죠? 고점은 낮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저점만 낮추면 이제 하락 추세일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저점만 낮추면은 전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할 건데 아직 붕괴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기 10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인데 2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더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년물 국채 금리도 이런 모습을 비슷하게 보이고 있더라. 10년물 국채 금리와 같이 얘도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올라 그러고 있더라. 요거를 좀 우리 잘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이다. 참고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뭐 2번이나 3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그런 거는 2년물 국채 금리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을 잘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일단 전환될 것이라고 이래저래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런 어떤 2년물 금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면 조만간 이제 전환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2년물 금리가 전환이 된다는 거는 뭐다?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뜻, 시장의 뜻이 올해 내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연준에서는 이제 올해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은 박았지만은요. 괜히 그런 이야기하면 인플레 자극할까봐 기대 인플레를 끌어높일까봐 걱정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그 말 무시하고 일단은 금리를 아래쪽으로 일단 막 끌어내리려고 지금 벌써 베팅을 신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하고 시장의 생각이 지금 좀 충돌이 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증시가 아직까지 박스권인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지금 이제 연준하고 시장 참가자들하고 시장하고 여러 것들이 지금 이제
복잡하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좀 명확하지 않고 좀 애매하고 이런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좀 지금 본격적으로 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다라고 몇 달 전부터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린 거죠.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이 2년물 국채 금리고 빨간색 선이 3개월물 국채 금리입니다. 두 개 중첩해 놓고 보면은 그런 경향성 보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2년물이 3개월물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런 때 보시면요, 명백하게 선행하죠. 2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꺾이고 3개월물이 뒤늦게 꺾이고, 여기도 2년물 국채 금리 뭐 이건 거의 비슷하게 꺾였네요. 그죠? 근데 또 이런 때 보시면 2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선행한다.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2년물 고점 언제 나왔냐, 아까 11월 초에 나왔다라는 거 우리 좀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일단 2년물 고점 나온 지 지금 현재 11월에 나왔으니까 한 두 달 정도 된 거죠. 그죠? 길면은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이 시차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을 보니까 본격적으로 얘가 꺾이고 나서 그 3개월물 금리를 그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보셔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꺾일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최대 시차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달 정도 되니까 조만간 생각보다 빨리 연준이 금리 인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뭐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 와서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하한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야 이제 긴축 끝났으니까 이제 뭐 증시 오른다, 이제 앞으로 금리 떨어뜨리면 뭐 무조건 증시 대폭등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증시 하락도 안 끝났고, 뭐 금리 인하면 무조건 오른다, 금리 인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아직까지 뭐 그 무엇도 아직까지 하나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고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반응이 어땠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조만간 연준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도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일단 보이긴 보인다, 이런 걸로 봐서는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연준의 그 기준금리가 푹푹 떨어졌던 이런 구간들을 보면 항상 금융위기가 왔었다라는 거. 그죠? 이때 언제예요? 2000년 IT버블 붕괴될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전염병 사태 났을 때, 지금까지 죄다 금융위기가 한 번씩 왔었어요. 그죠? 이런 때 이번에는 어떨까? 옛날에는 왔었다, 옛날엔 거의 100% 확률로 다 왔었다, 이번에는 어떨까라는 거,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또 여기 또 제가 이렇게 써놨죠. 2년물하고 3개월물도 역전이 됐다. 지금은 지나친 긴축 국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2년물 금리가 4.2 이 정도까지 떨어졌죠. 근데 3개월물은 지금 4.6이란 말이죠. 아침에. 그럼 벌써 0.3, 0.4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역전된 거예요. 이렇게 역전되기도 좀 쉽지가 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연준이 수도꼭지를 좀 너무 세게 조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게 금리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세게 조인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채권 시장의 이 수익률 곡선을 고려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긴축이 돼서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데이터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주황색 선은 실업률이고요. 파란색 선은 10년물하고 3개월물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뭔가 좀 어떤 경향성이 좀 보이긴 보이죠. 그죠? 항상 그렇다고요. 이 어떤 실업률들이 정말 고용시장이 튼튼하다, 거의 뭐 완전 고용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가 주의할 때다. 완전 고용이다 나와서 정말 좋았을 때, 그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있으면은 조만간 무슨 일이 터졌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와 지금 그림과 조건들이 좀 비슷비슷하죠. 지금 이 차트에 지금 이제 사례가 한 총 3개 정도 담겨 있는 건데요. 2000년 IT 버블 붕괴되기 직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실업률 낮았을 때, IT 버블 붕괴되면서 장단기 금리차 정상,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정상으로 회복되고 실업률 급등하고,
2000년 저기 그 2008년 저 뭐야 금융위기 때 미국 금융위기 때 장단기금차 역전되고 고용시장 너무나 좋았고 그때도 조만간 뭔 일 터지지 않았냐. 지금은 어때요? 아, 하나살이 더 있죠. 이때 전염병 나기 직전에 장단기금차 역전됐었고 고용시장 너무 좋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론 전염병이 나서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침체가 왔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장단기금리차 역전 어마어마하게 심화되어 있고 고용지표 너무나 좋다고 매번 나오고 있죠.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조건이 똑같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일단 기다려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이런 자료들 아침에 이런 자료들 만들어서 좀 보여드려 본 거고요. 하여튼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린 거예요. 저게 이제 뭐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역사는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들 보시면서 한번 자기만의 생각을 자기만의 투자 아이디어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네가 이야기하는 게 뭐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 아니냐.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오르면 어떡하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당장 뭐 오늘 오르고 내리고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하여튼 실질적인 어떤 뭐 투자 타이밍 그 잡는 거는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그죠? 지금 제가 이제 2년물 국채금리 보여드리면서 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 잡는데 그런 데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해서 막 손해를 누적시키고 있고 막 개기시면 안 되겠고요. 그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본인 계좌 상태입니다. 본인 계좌 상태 봐가면서 대응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좀 잡다한 이야기 이것저것 좀 해봤고요. 특별히 뭐 오늘 한국 증시 할 이야기가 없길래 이런 이야기들 좀 해봤고 한번 좀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계기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장 휴장이니까 저는 내일 아침 쉬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